한 대학 2학년생이 카페테리아에서 근무를 마치고 하이킹을 하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옷을 입고 룸메이트와 작별 인사를 나눈 후 히치하이킹을 해서 등산로 시작 지점까지 이동했어요. 28세 소녀는 등산객들을 만나 길을 물어보았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학생은 계속 나아갔어요.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폴라 진 웰든으로 1946년에 실종되었습니다. 그녀는 버몬트 남서부에 있는 마을 베닝턴 근처의 산책로를 걷고 있었어요. 다음날 룸메이트가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당국은 신속하게 수색대를 조직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4주 동안 트레일 주변의 숲을 수색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들이 수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녀의 대학도 잠시 문을 닫았습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소녀는 허공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폴라는 가방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여분의 옷이나 돈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모든 증거는 그녀가 2시간 이상 외출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음을 시사해요. 그녀의 아버지는 잘 알려진 산업 엔지니어였어요. 그는 카운티 보안관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어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소녀는 여전히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사건은 지금까지도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어요. 하지만 버몬트의 숲에서 실종이 일어난 건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년 전 74세의 미디 리버스는 4명의 사냥꾼 일행의 활기찬 가이드였어요. 그는 사위와 함께 갈림길에 이르렀어요. 미디는 길 중 하나를 따라 조금만 걸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캠프로 돌아가서 점심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를 본 건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와 동행했던 일행은 오후 내내 그를 찾다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이후 더 광범위한 수색이 이어졌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현지 남성은 경험이 많은 등산객이었으며 등산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종됐죠. 소방관, 자원봉사자, 심지어 군인들도 한 달 동안 수색을 했지만 실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건 그가 근처 개울에 떨어뜨린 카트리지 뿐이었어요. 현지 당국은 아직도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지만 미디와 폴라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1945년부터 1950년까지 버몬트주에서 총 5명이 실종됐어요.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무도 그들의 실종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수세기 동안 배와 비행기가 사라진 유명한 버뮤다 삼각지대의 이름을 따서 베닝턴 삼각지대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1949년 베닝턴 트라이앵글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실종이 일어났어요. 68세의 참전용사가 지역버스에 탑승했어요. 그는 세인트 알반스에 있는 친척을 방문한 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의 가족은 그를 버스 정류장으로 데려갔고 14명의 목격자가 그가 베닝턴 앞에 마지막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있었다고 증언했어요. 하지만 그는 버스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짐은 여전히 선반 위에 놓여 있었고 그의 빈자리에는 버스 시간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달리는 버스 안에서 허공으로 사라진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는 3년 전 실종된 대학생과 똑같은 날짜에 사라졌어요. 미스테리하게 사라진 최연소 실종자는 8세 소년이었습니다. 폴 잽스는 어머니가 가족 농장에서 일하는 동안 어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돼지에게 먹이를 주러 가느라 1시간 정도 아들을 혼자 두었죠. 어머니는 돌아왔지만 아들을 찾을 수 없었어요. 지역 주민들은 곧 수색대를 꾸렸고 지역 보안관은 추적견을 투입했습니다. 추적견은 냄새를 맡았지만 근처 교차로에서 갑자기 사라졌어요. 소녀는 결국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다시 한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밝은 빨간색 자켓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조대원들의 눈에 더 잘 띄었을 거예요.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4년 전에 실종된 대학 2학년생 폴라 역시 빨간 자켓을 입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마지막 실종 사건은 소년이 농장에서 사라진 지 16일 만에 일어났어요. 53세의 프리다 랭거는 그린 마운틴 구규림에서 가족과 함께 캠핑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사촌과 함께 하이킹을 하러 갔어요. 하지만 그녀가 개울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녀는 옷을 갈아입기 위해 캠프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죠. 사촌은 그녀가 나중에 합류할 거라고 생각하고 혼자 길을 따라 계속 갔어요.
하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는 베이스 캠프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2주 동안 300명의 수색대가 숲을 정찰했습니다. 헬리콥터까지 동원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여성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베닝턴 트라이앵글의 마지막 실종 사건은 결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결말은 아니었죠. 이듬해 봄 수색대원들은 원래 캠프장에서 5.6km 떨어진 곳에서 이 불쌍한 캠핑카를 발견했어요. 더욱 미스테리였던 건 그들이 이전에 그 장소를 수색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와 경위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 5건의 실종 사건의 유일한 공통점은 실종 기간과 지역입니다. 버몬트 남서쪽에 있는 3제곱킬로미터의 울창한 숲이요. 그린마운틴의 이 외딴 지역은 그다지 행복한 곳은 아니었어요. 베닝턴과 인근 글래스텐베리 마을은 광산과 벌목 마을로 설립됐는데요. 이곳의 생활 환경은 열악했어요. 19세기 말 지역 주민들은 이 지역을 관광지로 탈바꿈시키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산은 불안정했고 거대한 홍수는 행복한 삶에 대한 그들의 꿈을 씻어버렸어요. 주민들은 이사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글래스텐베리에는 단 8명만이 살았습니다. 유령 마을이 된 거죠. 1940년대 후반 이 지역은 온갖 엉뚱한 이유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실종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미스테리로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의 합리적인 설명이 있었을까요? 한 가지 가설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미지의 누군가가 아기를 품고 순진한 사람들을 해친 걸까요? 하지만 그렇다면 패턴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패턴이 없습니다. 아니면 날씨 탓일까요? 이 여대생은 겨울이 시작되던 어느 화창한 날 실종됐어요. 바깥 기온이 섭씨 10도였기 때문에 그녀는 가벼운 옷차림이었죠. 하지만 저녁이 되자 기온이 급강하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은 영하 13도였고요. 버몬트의 이 지역은 날씨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바람이 많이 불 수 있어요. 악천후와 울창한 숲이 실종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을까요? 최근에 이곳에서 놀랍도록 유사한 실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학생 로버트 싱글리가 글래스텐베리 산 정상에서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그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약혼녀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주 경찰이 즉시 그를 찾으러 나섰지만 너무 어둡고 안개가 짙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다음날 아침 그를 발견했습니다. 짙은 안개 때문에 길을 잃은 거였죠. 그는 기상 조건이 좋아진 후에야 트레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이 사건으로 70여 년 전에 실종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베닝턴 주변의 산에는 마을의 역사를 보여주는 버려진 광산 갱도가 가득해요.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등산객은 이 우물 중 하나에 쉽게 빠질 수 있고요. 그들은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이 지역은 너무 외진 곳이라 아무도 찾을 수 없어요. 두 번째 위험은 야생동물이에요. 흑곰은 뉴 잉글랜드가 원산지입니다. 지역 하이킹 클럽은 방문객들에게 곰을 유인하지 않도록 음식을 특수 상자에 보관하라고 조언해요. 그린마운틴 구규림은 베닝턴 트라이앵글의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인기 있는 휴양지는 7천만 명의 사람들이 차로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요. 사람들은 캠핑, 하이킹, 산악자전거를 타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5건의 미스테리한 실종 사건에 대해 알고 있을까요? 지금이라면 감히 이 외딴 버몬트 야생지대로 모험을 떠나고 싶지 않을 것 같네요.